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7코스 매국과 독립운동의 길 첫 번째 창의궁터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잠저라고 하죠. 잠저인 창의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통이동 백송으로 알려진 소나무만 지금 남아있는 이곳은요. 1900년대에 그려진 창의궁 배치도라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규모가 지금 여기 이 시작점부터 영추문, 경복궁의 영추문 영역까지 있는 아주 넓은 궁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아들, 그다음에 순종의 아들까지 일찍 유명을 달리했던 왕자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당이 있었던 중요한 장소였던 창의궁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일제의 국책 경제수탈 기업으로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회사에 근무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사택지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창의궁이라는 중요한 장소였는데 왕실의 사당 역할을 하던 중요한 장소였던 창의궁은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둘러보듯이 규격화된 여러 집들이 필지가 똑같은 넓이로 나누어진 집들이 들어서게 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택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 함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일제의 국영기업으로서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신고하도록 공지를 내려요. 총독부에서. 근데 공지라는 것은 그동안 대대손손이 이 땅은 최부자네 땅이야 지역에서, 아니면 이 땅은 뭐 김씨네 선산이야, 아니면 이 노는 김씨가 짓는 논이야, 이렇게 다 알고 있던 토지를 신고해서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이 토지는 너의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지를 내린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토지에 갖고 있던 것들이 이미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서류로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특히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았고, 이 토지가 내 것이다라는 걸 신고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헐값에 넘어가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헐값으로 매입한 이런 토지들을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던 이주,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또 팔게 되고, 이 이주민들로 인해서, 이 일본인 이주민들로 인해서 자기 토지를 잃게 된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수탈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이 3.1운동 앞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어떤 경제 수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알게 됩니다. 이 중에는 의열단 활동을 하고 있던 나석주 의사도 있었고요. 이 나석주 의사는 이것을 계기로 19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의거를 결심하게 되죠. 폭탄의거를 결심하고 만주에서 입국을 하죠. 입국을 해서 1926년 12월 그것도 대낮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의거를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폭탄은 불발로 그치게 되는데요. 을지로이가로 도주하던 도중에 일본 경찰의 추격이 심해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석주 의사는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순국을 결심하고 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을지로 입구역에서 뒤로 나가시면 명동 가기 전에 왼쪽에 골목길의 바로 입구에 그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자리에 적벽돌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적벽돌 건물 앞에는 나석주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가시게 된다면 그쪽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사택이 들어오면서 이곳은 넓은 창의궁 터가 필지가 작은 주택지로 쪼개지게 되면서 규격화된 사택이 들어오게 돼요. 이 규격화된 사택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화주택이라 함은 일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서양식 골조를 가진 주택에 일본식을 가미한 주택을 문화주택이라고 불러요. 이런 문화주택들이 1920년대, 30년대를 거쳐서 남산을 넘어와서 청계천 북쪽인 이 북쪽 종로나 이런 옥인동, 통이동 쪽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주택지가 여러분에게 가까운 개념으로는 약간 연립주택 개념으로 주택이 늘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골목은 꼬불꼬불하고 한두 명의 사람이 지나가면 딱 적당할 정도의 골목이지만 사택지로 조성되면서 이 문화주택이 들어설 때에는 차도 다녀야 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지이기 때문에 반듯한 골목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1920년대 골목의 주택지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것이 이어져서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느끼는 양옥, 2층, 3층이라는 주택지에 양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일제의 서양식 주택과 일본식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던 조선의 건축업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정세권이라는 분이 그거에 맞서서 이 사택지 바로 뒤편 또 북촌 인사동 이곳에 있던 넓은 한옥 주택지를 매입하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필지로 잘라서 도시 한옥이라는 형태의 한옥을 보급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많은 한옥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 한옥들은 당시에 조성됐던 1930년대의 도시 한옥을 모델로 하고 있고 이 도시 한옥을 개발하신 분이 바로 독립운동가이자 건설업자였던 정세권 선생님이라는 것을 오늘을 계기로 알게 되시고 좀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탐방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주택지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지만 그 너머로 있는 도시 한옥 주택지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도시 한옥의 형태가 바로 이때에 발생했고 50년, 60년대까지 이어졌던 한옥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도시 한옥지와 문화주택 사이에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이곳에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조성된 문화주택들이 필지가 도시 한옥보다는 좀 넓은 필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지들이 현대적인 시설들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까지 다 지켜봤던 것이 이 통이동 백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통이동 백송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둥만 남겨져 있죠. 이 백송은 창의궁을 찍은 1900년대 초 사진에 창의궁 백송이 나와요. 백송이 나오는데 백송 뒤로 창의궁의 담장이 보이고 그 뒤에 넓은 기와의 지붕 같은 것이 보이는 걸 보면 창의궁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백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부터 서 있었구나. 그 당시에도 나이가 꽤 들은 그런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근대 대한민국 시기를 거치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역사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켜보던 이 백송은 1990년에 태풍으로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게 되면서 결국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으로 밑둥만을 남기고 그 시로 만들어진 자녀 백송들을 남긴 채로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백송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소나무라서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백송은 세 개가 유명한데 이 백송과 헌법재판소의 백송, 창경궁의 백송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이긴 한데요. 여기가 매국과 독립운동의 길을 부제로 우리가 지금 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서촌 지역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여기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분들도 있고 매국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살고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만나볼 분들은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분 김가진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 두 분을 만나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국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이완용,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덜 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완용보다 더 매국의 길을 걸었던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 매국과 독립운동의 길 사이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국의 길을 선택했던 변절자의 길을 걸었던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서정주, 이광수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